한잔 예진의 에티튜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심리상담센터를 운영도 하고 계시고, 그죠? 내적 동기 발견에서 실현하기, 조직 내 소통, 네, 관계 회복, 네, 이런 거 관련된 이제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. 소장님께서? 네. 그러면 궁금하신 게 기업 강의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궁금하신 거예요? 아니면 어떻게 컨텐츠를 잡아가시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? 모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,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. 어떻게 보면 상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떤 결핍을 느끼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타인에 의해서 1대1로 그런 깊이 있는 뭔가가 하는 거라면 기업에서의 강의는 뭐 단체로 회사에서 어떤 뭐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어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기회를 준다거나 또는 그런 강의의 시간을 주는 것,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? 그렇지 않을까요? 기업체는? 근데 이거는 그거 같아요. 내가 어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싶은지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, 기업 강의를 시작하실 때 내가 어떤 컨텐츠를 줄 수 있느냐가 사실 1번이잖아요. 그쵸.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상담 관련, 심리, 상담소로 또 운영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분야에서의 내가 많은 레퍼런스나 경험들이나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가 지금은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재료인 것 같거든요. 기업으로 갔을 때 뭔가 내가 되게 새롭게 뭔가를 하고자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이 재료를 가지고 좀 대상을 바꾸고 싶으신 건지,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하나의 뭐 맛집을 운영한다고 치면 내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게 짜장면인데 짜장면을 그대로 판매하는 방식을 바꿀 건지 아니면 단체들이 더 선호하는 짜장면이 아니라 뭐 칼보채나 뭐 요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. 기업 상담은 어떤 거를 궁금해하고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몰라가지고.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업도 사실 개인과 개인의 하나의 모임이잖아요. 사실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요. 그럴 것 같아서요. 지금 상담하시는 그런 개인들의 니즈나 개인들의 상담을 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거기는 표면적으로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 가는 것 뿐이지 직장이라는 그 기업, 공간 또는 이런 조직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개별적인 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개별이 하나하나 모인 수천, 수백, 수십 명의 조직이 기업인 거잖아요. 그래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다만 방법은 좀 다르겠죠. 예를 들면 1대1로 지금까지 상담을 하셨던 그런 기법을 쓰셨다면 여기서는 강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1대1 강의가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강의일 것이고, 그리고 고객의 분류가 좀 더 세분화져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해왔던 고객들은 특정 주제가 개선되고 싶거나 뭐 중독을 뭔가 해소하고 싶거나 어떤 그런 부족함을 개선하고 싶은 한 개인의 니즈가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을 듣는 그 개인이라는 고객도 있지만 사실은 대표자라는 사람도 고객도 되고요.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육을 섭외하고 의뢰하는 교육 담당자라고 흔히 부르는 교담자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그런 인사 담당, 뭐 교육 담당 부서,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고객으로서 또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대표자들의 니즈는 이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월급 이상의 무언가를 했으면 하는 게 니즈일 것이고, 교육 담당자의 니즈는 뭐가 있을까요? 교육을 섭외하고 교육 인사 부서를 이끌어가는 그 담당자들의 니즈는 뭘 것 같으세요?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사를 섭외하고 또 그 섭외해서 강사비를 지출한 것만큼 오너가 원하는 것들이 잘 교육되어서 이 직원들이 이렇게 향상되기를 원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잘 알고 계시네요. 그래서 대표자와 그리고 교육생들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교육 담당자일 거 아니에요. 그럼 대표자들이 만족하는 강의 잘 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과, 본인들의 성과도 이어질 수 있고 또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그들의 결과물일 것이고, 그리고 교육생들이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재밌어하고 반응을 잘 보이는가,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교육 담당자의 니즈일 것이고,
그럼 교육생들의 니즈는 뭘까요? 진짜 교육을 듣는 사람들.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면 일단 재밌거나 뭔가 하나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교육을 그래도 받는 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. 모두를 충족할 수는 없고. 맞아요. 사실 흥미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억지로 끌려왔던 의사를 가지고 들어왔던 내가 교육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리고 이 교육이 현업에 도움이 돼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강의가 되면 진짜 만족스러운 교육이 되겠죠.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강의가 뭔지를 상담자님께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이 세 가지의 교육생들을 생각했을 때, 교육 종류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걸 체크해줄 수 있는 게 뭘까? 그런 것들을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 접목을 시키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실 그런 분야들은 주제야 뭐 천차만별 너무 많죠. 근데 내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뭔지가 사실 강사들이 제일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공부를 하셨고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한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본인한테도 맞고 교육생들의 반응도 좋고 또 내가 더 재미있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나 소재가 뭐지? 라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.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재료를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라던가 뭐 심리적인 거나 소통이라던가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또 생뚱맞은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다른 공부를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와 아까 말했던 그 교육생들과 그 세 가지의 교육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 이 사람 한번 우리 이번에 기업 강의에 써볼까? 섭외해 볼까? 하는 그 분야가 뭔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그냥 가만히 싸매면서 그냥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육, 또 특히 요즘에 사람들이 필요로 해야 하는 교육 그런 것들을 사실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어떤 교육 컨설팅 회사의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그 블로그나 요새 트렌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매년 중요하고 우린 관계에 되게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. 안 중요한 때가 어디 있어요. 그런데 소통도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가 있단 말이죠. 좀 더 좁혀가는 거죠. 예를 들면 요새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의뢰 들어오는 소통 주제가 MZ와 기성세대 간의 어떤 소통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에 더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 하고 기업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 간의 그런 소통들. 세대 간의 뭔가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.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? 그러면 그런 거에서도 내가 또 줄 수 있는 컨텐츠와 내가 할 수 있는 강의가 뭐가 있지?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. 사실 뭐 부모 교육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듣기는 좀 쉽지 않아요. 대표,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왜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는, 우리 직원들한테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의무감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. 보통은 부모 교육은 기관, 구청, 시민이나 뭐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모로서의 그런 역량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, 회사에서 부모 교육을 시킨다? 제가 본 경우는 행사용, 큰 행사에서 뭐 어떤 우리 가족 친화 뭐 이런 경영을 위해 부모 교육을 위한 강의를 이제 의뢰한다.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게 봤지만 이렇게 막 주기적으로 기업에서 막 부모 교육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좁혀가는 거죠. 내가 줄 수 있는 소통이어도 어떤 소통인지, 내가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좀 정해졌다. 또는 한 번에 정해지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고민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또 해보시고 또 실패도 겪어보시면서 그런 걸 가지고
또 이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 기업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와 영업을 하시는 거죠. 그렇게 하는 게 기업 강의에서는 좀 보편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동안의 어떤 강의 의뢰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활동을 해왔으니까 이제 이런 쪽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뭐 블로그나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오는데, 기업은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뚫고 그렇게 연결하는 걸 해야 되는 거네요.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블로그로 강의를 뭐 종종 하시거나 상담도 많이 이루어주셨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홍보가. 제 경험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이 A라는 이 사람 블로그를 봤더니 이 사람은 기업에서의 뭔가 강의보다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. 그러면, 그쪽에서 더 많이 의뢰가 오지 않을까요?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제가 보통 가는 교육은 뭐 사기업이나 뭐 기업들 대상이니까, 그럼 거기에 이제 기업들 뭐 명칭을 넣을 수 있으면 보통 넣거나 아니면 어떤 업종이다, 직종이다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검색해서 키워드를 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직군 또는 나와 동종 업계에 있는 회사, 나와 경쟁사인 이 회사에서 이런 강의를 했던 사람이구나. 그러면 충분히 역량이 있겠네, 할 수 있겠네,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네 하면서 그렇게 또 연락이 오는 것 같아서, 그 블로그도 기존에 어떤 그런 사진들이나 모아져 있는 검색 키워드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지금까지는 이제 기관이나 뭐 센터에서 많이 하셨으면, 기업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먼저 시도를 해보셔야죠. 적극적으로 영업을. 내가 좀 대상을 좀 다르게 바꾸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요.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영업을 좀 하셔야죠. 기업이라서 그런 건 아닌 거고, 내가 반대로 저는 기업만 했는데 만약에 제가 학교를 좀 하고 싶을 거예요. 그럼 좀 반대인 거죠. 그러면 저는 이제 그동안은 기업만 했으니까 학교는 또 다르니까 이번에는 제가 학교 쪽에 연락하겠죠. 저 학교 쪽에 이런 강의 할 수 있는 사람이고, 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, 저 이런 강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겠죠. 제가 그런 홍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말한 홍보가 막 직접 가서 뭐 그런 홍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. 가셔가거나 전화를 해서 찾아가거나 메일 보내거나. 뭐 블로그에서 계속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잠자면서 홍보를 하는 거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를 알릴 필요는 있죠. 그게 난 코스예요. 그거를. 그게 사실 어렵죠. 강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, 내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고 좋은 재료가 있어도 나를 알리는 게 어렵고,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강의도 안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기도 하고, 또 그것만 잘 되어 있으면 굳이 이제 영업을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줄면서 컨텐츠에 더 시간을 많이 쏟고 그런 고객들이 확보되는 시간이 되는데, 이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수단이든 뭐 아니면 SNS에서 꾸준히 어떤 홍보를 한던가,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알리고, 내 그 고객과 타겟에 맞게 그런 SNS나 카페라던가 어떤 커뮤니티라던가 그런 걸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